이렇게 우리가 공유하는 거 있죠. 문화는 후천적으로 배웁니다. 학습성. 자, 그리고 문화는 자, 굉장히 복합적이라고 해서 전체를 봐라. 이렇게 단편을 보지 말고 전체성. 불변성은 없죠. 불변의 반대말 오히려 변화죠. 변동성이라고 해야 맞죠. 그쵸? 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하나 빠진 거는 문화는 쌓여간다. 후손들한테 전해준다. 축적성까지 5개죠. 자, 9번.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으로 바람직한 거. 문화를 이해하는데 제일 좋은 태도는 자, 문화를 다 존중하자. 문화 상대주의라고 했죠. 정답은 3번. 네, 자, 바로 10단원으로 가겠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시고. 네, 10단원의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리 사회의 변동과 발전. 우리 세상은요, 끊임없이 변해요. 그쵸? 자, 우리 여러분 태어날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죠? 우리 여러분 태어나실 때하고 쭉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바뀌었어. 그럴 거고, 우리 젊은 친구들도 네,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바뀌었습니다. 그죠? 네. 자, 불과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도 10년도 안 되거든요. 10년 전에 스마트폰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사회는 참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좋아진 부분도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겠죠. 자, 그래서 10단원은 이런 내용인데요. 자, 현대 사회는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가 3단어로 표현해 볼까요? 굉장히 빨리 바뀌어. 빨리. 그쵸? 그 핸드폰 살 때가 사실 그래서 제일 좀 그런데 핸드폰을 사자마자 꼭 신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신제품 나올 때 기다렸다 사야지 하면 그거 사자마자 또 나오고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있어. 가속성.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뭔가가 바뀌면 정말 다른 분야까지 다른 분야까지 다른 나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고 동시성 동시에 바뀌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뭐 아이폰 출시됐다. 뭐 삼성의 갤럭시가 출시됐다. 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만 출시되지 않잖아요. 전 세계 동시에 출시돼서 같이 동시적으로 이런 것이 이제 동시적이 광범위하다. 또 요즘에는 교통통신이 워낙 발달해서 빨리빨리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나와도 빨리빨리 이제 전파가 되지요. 가속성, 광범위하고 동시성이 있다. 이게 이제 현대사회가 굉장히 변화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스피드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 3가지 단어로 한번 얘기해 보면 우리가 이제 농업사회, 옛날에 과거의 농업사회에서요. 자, 우리가 공장이 생기고 기계가 등장하는 거, 이걸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그래서 등장한 사회가 산업사회죠. 우리나라도 뭐 물건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공장에서 기계로. 자, 이런 산업사회가 됐고 이제는 인터넷이 빠지면 얘기가 안 돼요. 인터넷. 자, 그래서 정보사회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가 됐고 정보화가 됐고 심지어는 이제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외국 여행도 뭐 쉽고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거 너무 쉽죠? 세계화되고 있어.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3가지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씩 볼까요? 산업화는 농업사에서 산업사회로 기계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 거죠. 이제 산업화에서 이제는 정보화까지 가긴 했지만 자, 그래서 산업사회는 기계로 물건을 엄청 많이 대량 생산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대량으로 소비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에는 농사만 짓다가 이제 이런 회사들이 생기고 공장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다 도시 가서 살래 막 그러면서 도시로 왔죠. 그래서 도시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도시와 인구가 늘어납니다. 이걸 4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시골에서 이사해서 도시로 오는 거. 이촌, 향도. 굉장히 많아졌죠. 자, 그리고 직업도 다양해지고. 옛날엔 직업하면 농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직업이 다양해지고, 이제 복잡해지고, 분화가 되고요. 자, 근데 문제가 생기네요. 자, 공장에서 매연될 환경 오염이 생겨요. 도시로 사람들이 너무 몰리니까 도시는 바글바글 막 시골 이런 데는 사람이 없고. 자,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생겨. 그쵸? 자, 그 다음에 빈부격차도 생깁니다. 도시에 와도 다 잘 사나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천지 차이죠. 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다음에 전통의 가치 점점점 우리 옛날 전통이 무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이제 산업화의 문제점. 자, 그다음에 정보와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아이디어 신기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과학과 통신기술의 발달이 이제 여러분 시공간의 개념이 굉장히 자, 이제 확대가 됐어요. 확대가 돼서 우리가 예를 들면 부산 가는데 옛날에는 뭐 하루 종일 걸렸다. 버스 타고 하루 종일 걸렸다면 이젠 KTX로 3시간 만에 이렇게
굉장히 빨리빨리 시간이 짧아지죠. 그죠? 이런 게 시간의 개념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거리도 짧아지는 느낌인 거죠. 왜냐면 워낙 순식간에 빨리빨리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은 더 확대가 됐고 이제 그런 시간의 개념이라든지 그런 건 더 짧아진 느낌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공간의 개념이 이제 그런 한계가 많이 없어졌고 못 가는 곳이 웬만하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평적인 관계, 의사소통도 굉장히 쌍방향. 우리 인터넷 아까 뉴미디어에 들어갔죠. 인터넷의 특징이 그거죠. 일방적이지 않고요. 내가 의견을 주면 또 이 사람이 의견을 주고 예를 들면 어떤 글을 보고 제가 리플을 달면 이 사람도 달고 이런 식으로 서로 수평적으로 대화가 된다. 쌍방향적이다. 일방적이 아니라 오고 가고 이게 양방 쌍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기계로 물건을 만들어서 옛날엔 대량 생산을 했어요. 이제는요. 소량 생산을 하는데 조금 만드는데요. 왜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못 만들어서 조금 만드는 게 아니라 다품종, 다양한 걸 누리고 싶은 거야. 다양하게 조금씩. 왜? 우리는 개성을 다 추구하니까. 다 똑같은 거 갖는 거 별로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다양하게 물건을 만들어 조금씩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다. 이거는 창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근데 문제점은요. 요즘에 사이버 범죄, 인터넷 해킹 이런 거 많아지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해킹을 당하고 그러면 사생활 침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맨날 어디서 이렇게 막 뭐 돈 빌려준다고 대출해 준다고 전화가 오고 맨날 그러잖아요. 막 나중에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뭐 보험 가입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내 정보를 누가 이거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을까? 이게 의심스럽잖아요. 이런 거죠. 이런 게 다 우리 사생활 침해고 우리 정보화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정보도요.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조금 갖고 이걸 정보의 빈부격차라고 해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이 3억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보가 있었어요. 여기다 투자하면 돈 번대. 그래서 딱 투자해서 저는 10억 딱 만들었어요. 여러분 정보가 없으셨어요. 자, 그대로 3억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돈이었어도 정보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빈부격차가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보의 빈부격차가 앞으로 새로운 빈부격차로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 이제 세계는 하나입니다. 글로벌 시대죠. 지구촌 시대죠. 네, 그래서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피자 드시고 햄버거 드십니다. 콜라 마시고요. 청바지 입지요. 그쵸?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세계의 문화. 그 다음에 팝송 듣고요. 유행하는 팝송, 한국 사람도 듣고 미국 사람도 듣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헐리우드 영화 우리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세계화의 모습인 거죠. 그죠? 자, 다양한 분야에서 요즘 교류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작은 사건도 이제 국제적인 문제로 글로벌 문제로 이렇게 확산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좋은 점은 우리가 기업의 물건 우리 옛날에는 이제 세계화 시절이 아닐 때는 한국 물건만 써야 되는데 이제는 뭐 전 세계 물건이 다 우리나라 다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건 좋은 점이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개인 기업 국가의 활동 무대가 굉장히 넓어졌고요. 자,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좋은 마인드가 이제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 세계적으로 퍼진다는 거. 근데 문제는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화 됐지만 전통 문화가 많이 사라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국악 듣고 다니시는 분 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한복 입고 다니시는 분 잘 못 본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의 전통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많이 서구화가 됐죠. 이게 토속 문화가 많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은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해요. 세계화가 되니까 무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막 이제 그 약한 나라, 약소국가 그러면 그런 약소국가는 경쟁에서 더 밀릴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국가 간의 지역 간의 빈부격차가 이제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문화가 오히려 다 똑같아질 수도 있어요. 다 뭐 어느 나라 가도 다 옷 입는 스타일 비슷하고 그죠? 다 뭐 예를 들면 직장인들 양복 입고 다니고 이런 모습 다 비슷하잖아요. 이런 게 다 너무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이게 단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현대사의 변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다 있죠. 우리나라도 해당합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가 농업사회였고 산업사회였는데 이제는 특히 우리나라가 IT 기술이 짱이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터넷 속도 정말 빠르고요. 정말 우리는 또 이제 IT 강국이죠. 그러니까 진짜 정보화 짱이 있죠. 네, 그게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진짜 우리도 정보화 모습이 진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권위적 옛날에는요, 사실 우리가 많이 독재 같은 거에 대통령도 뭐 박정희 정권이라든지 뭐 전두환 정권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뭐 이렇게 바른 소리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막 고문당하고 이런 일 많았습니다. 자 이런 상당히 권위적인 사회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이 민주사회로 바뀌었죠.
옛날 아직도 물론 완벽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치만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죠. 민주사회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굉장히 우리가 꽉 막힌 그런 닫힌 사회에서 이제는 열린 사회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성별의 영역이 많이 파괴됐어요. 요리사 그러면 여자만 하나요? 남자 셰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조종사, 자, 뭐 버스 운전사, 뭐 이런 거 다 여자들도 있습니다. 군인도 여군도 있는 거고 간호사 남자도 있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열린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비하면 이런 게 열린 사회 문화적 열린 사회로. 자,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요, 대단히 빠르게 발전한 나라죠. 정말 그래서 우리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정말 단기간에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죠. 정말 짧은 기간에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 자, 짧은 시간에 잘 살게 됐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 일제강점기를 당하고 광복을 했어요. 그쵸? 그때는 뭐, 6.25까지 터졌죠? 완전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진짜 가난했는데, 그때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을 키워야 되겠다. 우리는 정부 주도형. 정부가 나섰습니다. 자, 정부가 이거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러면서 우리를 발전시켰어요. 그게 성공을 했죠. 그때 이제 박정희 정권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대단히 성공을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를 잘 살게 했다는 그런 마인드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팬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그 독재, 그리고 안 좋은 면도 있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이제 좋은 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성과를 보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긴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간 박정희 골수 팬들이 좀 많으신 그런 경향이 좀 있으시고요. 자,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절에부터 해가지고 경제가 막 발전하긴 했어요. 자, 정부 주도형이었다는 거 특징은 짧은 시간에 정부 주도형. 자, 긍정적인 우리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생활 수준이 높아진 거 지금에 와서는. 근데 이제 부정적인 건 그때는 이제 무조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너무 대기업 위주로 도시 위주로 성장을 시켰어요. 지금에 와서는 도시와 농촌과의 격차가 너무 벌어집니다. 너무 차이가 나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도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이제 여기저기서의 이제 부작용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리고 환경오염이 너무 심해졌고요. 그래서 빈부격차, 지역격차, 그 다음에 도시로 사람이 너무 몰려서 이 도시만 사람이 너무 바글바글한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생긴 거죠. 짧은 시간 안에 변동에 또 이제 부작용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현대사회와 전통사회의 단점, 우리가 세대차가 또 많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또 굉장히 또 젊은 애들과의 그 마인드가, 왜냐하면 어르신들은요 너무 못 살던 모습부터 지금 잘 사는 모습까지 너무 인생에서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잘 살 때 태어났어요. 몰라요. 백날. 옛날에는 정말 뭐 밥이 없어가지고 뭐 굶었다. 뭐 이렇게 물만 마셨다. 수도가에서 정말 우리 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막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럼 요즘 애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밥을 못 먹었다. 그러면 라면 먹으면 되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세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가 또 세계에서 유례없는 또 요즘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앞으로 더 사회적인 부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 가치관의 혼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북 분단의 얘기를 잠깐 해보면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없는 또 이제 남북 분단으로 이산 가족도 있고요. 그런 통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숙제를 남겨놓고 있죠.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왜 분단이 됐을까? 자, 우리가 일본이 식민지를 당했죠. 1910년부터 45년까지 네, 식민지를 당하고 자,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져가지고 자,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8일로 이제 드디어 광복을 했어요. 너무 신나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이제 그 소련 애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소련은 공산주의였고요. 이제 미국은 바로 이 자유주의죠. 완전히 이제 다른 마인드의 두 나라가 우리 북한과 남한에 딱 들어와서 이제 일본 애들을 이제 내쫓는다는 무장 해제를 목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결국 걔네들이 딱 선 걷잖아요. 38선 걷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남북의 분단을 초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소련 애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댕강, 두동강이 난 건데 자, 남북한 각각 정부가 세워집니다. 남한대로, 북한대로. 네, 그래서 이제 김일성 정부와 또 이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이 정부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또 우린 6.25 전쟁이 터졌어요. 민족의 비극이에요. 같은 민족끼리 총 들고 싸운 거예요. 그쵸? 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거는 진짜 안타까운 게 뭐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그래도 다른 나라 가갖고 막 이제 서로 싸운 거잖아요. 뭐 이유라도 있다 치면 이거는 같은 민족끼리 그냥 총을 겨눈 거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창피한 사건인 거죠. 네, 그래서 6.25 전쟁 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산가족이 생기고 고아들이 전쟁 고아가 생기고요. 자, 그래서 휴전이 형성이 됩니다. 휴전이 뭐죠? 전쟁 끝이 아니야. 휴식이에요. 전쟁 휴식. 자, 그러면 자, 우리 공부하다가 자, 휴식을 합시다. 자, 10분 쉬세요. 그리고 자, 휴식 끝 하면 다시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휴전 상태, 휴전선이잖아요. 휴전 상태, 전쟁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휴식 끝 하면 전쟁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한 거, 이 전쟁의 끝이 아니고 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 다시 할지 모른다는 늘 불안감. 그래서 전쟁을 잠시 이제 쉬고 있는 게 그게 너무 장시간 됐고요. 이제 분단의 고착화, 분단이 완전히 지금 벌써 뭐 몇십 년이에요. 지금 70년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분단의 고착화. 자, 그래서 이산가족이 생겼고, 늘 우리는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 북한이 또 뭘 개발한다, 뭐 미사일 쐈다, 그럼 긴장하고, 그쵸? 네, 그럼 막 주식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경제가 휘청거리고, 아, 네, 우리나라 경제 대단히 안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 평화의 위협이 되고요. 자, 남북한 서로 고향인데도 못 가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국제사회 발언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도 약해지는 거죠. 그죠? 강력한 국가가 못 되는 거죠. 항상 이 불안감을.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데도 북한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남성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통일이 됐다. 군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무조건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왜 그래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그런 이제 군사 비용으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장기간 지속돼서 남북 간이 너무나 문화가 달라지죠. 문화가 너무 다르다. 문화의 이질. 동질이 아니 이질 다르다 이거죠. 그죠? 네, 그래서 마치 딴 나라 사람 보는 것 같잖아요. 말투도 너무 다르고, 그죠? 이런 것들. 나 가락지빵 먹었어. 북한 애들 이럽니다. 가락지빵 뭐예요? 도너츠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 단물 먹었어. 얼음 보송이 먹었어. 단물 주스, 얼음 보송이 아이스크림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절대로 영어를 쓰지 않고요. 그걸 좋은,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좋은 면일 수도 있는데, 영어를 어떻게 해서든지 순수 우리말로 좀 바꾸는 습관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네, 그리고 벌써 뭐 어색하죠. 뭔가 이렇게 좀 다른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문화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통일이 돼야 되겠죠. 뭐 다 떠나서 이산가족 생각하면, 빨리 통일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통일의 필요성. 그래서 국가 발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평화적인 삶의 터전, 그 다음에 세계 평화, 아시아 평화에도 이바지할 거고, 우리 민족 문화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통일을 하려면요. 일단 북한과 우리가 서로 많이 친해져야 되겠죠. 평화적으로 교류를 많이 해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도 도와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뭐 미국, 일본 이런 가까이 나라들이 일단 협력적이어야 돼요. 근데 걔네들은요, 항상 자기네 나라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통일을 마냥 좋아하진 않을걸요. 걔네들은 자기의 이익을 먼저기 때문에 자, 그래서 평화 통일을 위한 각종 제도 법률 마련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 자, 우리 이런 문제가 요즘은 큰 문제인데, 우리 옛날에 인구할 때도 배웠죠. 저출산, 고령화. 요즘 너무 애를 안 낳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게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텐데요. 자, 왜 안 낳느냐? 뭐 다 아시잖아요. 애 너무 키우는데 돈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뭐 굳이 결혼해야 돼? 그냥 혼자 살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혼자 살지. 네, 뭐 요즘에는 3포 시대다, 5포 세대다. 너무 많이 포기할 게 많다. N포 세대까지 나왔어요. 무한정 포기해야 된다는. 뭐 그러니까 결혼하기엔 돈도 많이 들죠. 뭐 여보 집도 사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안 됐는데 애를 낳으면 애도 못 키우겠죠. 그러니까 막 다 포기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그 표현이죠. 사실 M포 세대, 3포 세대 이런 거요. 자, 그래서 여성도 또 이제 사회 진출하니까 결혼의 필요성이 좀 약화되고 남녀의 가치관이 바뀌고, 자, 근데 이제 애를 안 낳으니까 우리 인구가 부족해지고, 그럼 능력 있는 인구도 당연히 부족해지겠죠. 국가 경쟁력이 약해지고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 거고, 나중에 경제 성장이 둔화돼서 경제 침체가 되는 것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발 애를 낳아달라고, 낳아주세요 해야죠. 자, 출산지원금, 출산 축하금 또는 출산 보조금, 그 다음에 애를 낳아도 국가에서 좀 책임질게. 뭐 교육비가 참 많이 드니까 뭐 공교육을 좀 활성화한다던가 이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무조건 나라고 할 게 아니라, 그쵸? 네,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을 해야 될 거고요. 자, 고령화 지금 우리가 수명이 연장됐어요. 네, 사회 보장 제도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출산율이 너무 감소하니까
나이가 상대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더 많은 것처럼 65세가 넘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되잖아요. 노년층. 근데 제 아버지 어머니만 해도 65세 넘으시거든요. 다 노년층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예요. 부모님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면 일단 은퇴할 나이십니다. 그래서 경제 생산력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청년층 일자리도 부족한데 요즘 젊은 사람도 일자리가 없는데 어르신들 은퇴하시면 그분들까지 이제 일자리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노인 복지 관련된 세금 인상. 자, 왜냐면 젊은 사람이 일할 걸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복지는 해야 되니까 세금이 올라갈 텐데, 그러면 그 세금은 또 그 청장년층이 많이 내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럼 세금 부담될 거고. 또 노인 빈곤과 복지 문제. 또 우리 노인층이 많은데, 세계 노인 빈곤율도 우리가 1위 아닙니까? 생각보다 너무너무 생계가 어려우신 어르신들도 많으세요. 네, 그것 너무 안타까운데, 네, 그런 것들이 또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사시는 그런 거주공간, 실버타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산업, 실버 산업이라고 하는데, 자, 노인 여가 활동을 지원해주고, 노년층 재취업 알선. 그러니까 노인들도요, 60세에 은퇴를 하면 100세 시대에 40년 동안 뭐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어르신들이 할 거리를 자꾸 찾아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노년층의 재취업 알선과 훈련, 우리 누구나 늙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이렇게 다 챙겨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언젠가 늙어요. 우린 다 늙고 언젠가는 이렇게 연로하고 병들고 약해집니다. 그때 우리가 보호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물론 그분들한테도 해드려야 되겠죠. 너무 이기적인 생각 좀 버려주세요. 제발. 네, 그래서 노인복지 관련 시설 확대해야 되고 연금도 드려야 되고 노인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앞으로는 좀 심각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국제화 시대, 우리 국제결혼 참 많아요. 제가 그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저랑 제일 친한 친구도 중국인이랑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남의 일이 아니구나. 정말 나랑 제일 친한 친구도 이렇게 외국 애랑 결혼하는구나. 이런 거 보고 자, 다문화 사회다. 이제는 다양한 문화, 국제결혼부터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도 요즘 많고요. 외국 유학생도 참 많고요. 그 다음에 탈북자, 북한에서 이제 넘어오신 분들도 우리나라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 사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자, 좋은 점은요, 우리가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3D 업종이라고 해서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기피, 한국 사람들이 그런 일자리가 있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거, 그렇다고 해서 그 분야가, 그 산업이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와서 이걸 대체해주죠. 우리보다 조금 더 뭐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들에서 와서 개발도상국에서 와서 3D 업종의 노동력을 해결해 준다거나. 그래서 막말로 요즘에 조선족 없으면 한국 안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렇죠?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에 많이 와서 일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런 업종에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도요, 웬만하면 일손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중국인들, 외국인 노동자가 거의 다 이걸 채워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중국인들이나 외국 노동자 없으면 우리 한국 안 돌아간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심각성을 느끼셔야 하고요. 자, 농촌 총각은 또 결혼을 못 하는데 또 뭐 베트남의 서자와 결혼한다거나 이런 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문화와 이제 융합 발전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범죄 저지릅니다. 근데 무조건 한국 사람들 범죄 어디 가서 저지르듯이 외국인도 우리나라 오면은 그 외국인 범죄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기는 것 같은 또 느낌도 드는 거죠. 상대적으로 내국인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느낌. 그 다음에 또 외국인 시설이 많이 생기면서 사회적 비용, 다른 문화 간에 또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부정적 영향이죠. 하지만 어쨌거나 그 외국인들을 우리가 이게 편견을 갖고 보면 안 되죠. 우리 문화 상대주의, 요거 잊으시면 안 되죠. 항상 배려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문화가 다른 게 왜 다른지 이렇게 이해하고 그런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또 우리나라 사람들 나쁜 점 뭔지 아세요?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 뭐 미국인이다, 영국인이다 잘해주고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 무시하고요.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사람을 무시할 거 아니에요. 인간은 다 똑같은데. 네,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문화 사회라는 거, 현대는. 네, 자, 그럼 문제 또 스피드하게 문제는 풀어볼게요. 자, 우리 1번. 현대사회 3대 변화,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농업화는 아니죠. 정답 4번. 자, 2번. 다음 현대사회 문제점이 아닌 거, 환경 오염.
전통 가치가 강화되나요? 전통이 너무 약해지고 있죠. 너무 서구화되다 보니 이건 틀렸네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사이버 범죄 다 있는 문제이죠. 정답은 2번. 자, 3번. 현대사의 변동 특징이 아닌 거 굉장히 속도가 있어요. 가속성, 광범위해요. 동시에 변해요. 협소해요? 아니죠. 넓게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4번 틀렸고요. 4번.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통신과 교통의 발달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의 분야가 한 국가의 국경을 벗어나 세계가 하나의 생활 범위로 통합. 세계가 하나다. 세계화지 않아요. 그쵸? 정답은 3번. 자, 5번. 다음 현대사회의 변화 중 정보화의 문제점 아닌 거. 인터넷 문제점이 인터넷. 네, 정보도 누구는 많이 갖고 덜 갖고. 빈부격차, 사이버 범죄. 해킹 같은 거, 네, 사생활 침해가 생기죠. 의사소통이 서로 의견이 주고받는 이건 좋은 점인데요. 쌍방향성은 일방적이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틀렸죠. 4번. 자, 6번. 우리나라 남북 분단의 영향, 남북이 분단돼서 이산가족이 생겼어요. 남북한 자유롭게 왕래가 안 돼요. 제한되고요. 같은 민족끼리 민족이 역량이 낭비가 되죠. 우리의 능력을 남북한이 하나로 합치면 더 좋을 텐데 낭비가 되고요. 남북한 문화가 너무 달라지죠. 다른 건 이질화예요. 동질은 같아진다는 거잖아요. 자, 이 단어가 틀렸죠. 4번 틀렸고요. 자, 7번. 다음 표와 관계된 것. 자녀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형제입니다. 형제를 낳으세요 이거죠.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애 좀 낳아주세요 이거죠. 그렇죠? 이건 저출산 문제 때문에 나온 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 정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출산 축하금 다자녀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거는 애를 많이 낳아주세요. 이렇게 지원을 해드릴게요. 라는 거죠. 출산율 감소 때문에 나온 정책이네요. 자, 9번. 현대 한국 사회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 저출산, 고령화 심각하죠. 다문화 사회 영향으로 문화 간의 충돌, 트러블도 좀 생기고 있죠. 자, 정보화 사회로 전환하는 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이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네, 4번. 그리고 정보화 사회에서 등장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정보화 사회로 가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 10번. 다음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틀린 것. 한국인과 외국인이 국제결혼이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 되겠죠? 외국인 노동자를 흡수해서 3D 업종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런 문제, 그거는 좋은 점이죠. 그렇죠?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로 자문화 중심주의를 입각해서 수용하자.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건 문화 상대주의가 필요한 거죠. 땡. 자, 외국인의 인권 권리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외국인의 인권도 보호돼야 됩니다. 틀린 것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셨습니다. 이제 두 단어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요. 그 시간이 금세 지나갔죠. 저는 한 30분 지나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꼼꼼한 복습 밀리지 않고 해주세요. 여러분들 화이팅!